우리는 욕심장애로 보이기를 두려워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직장은 마케팅 부분 비영리 기구였다. 나는 마케팅 조종자로서 다른 비영리 기업의 의뢰를 받아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 당시에는 내게 꿈의 직장이었다. 지원서를 넣고는 제발 면접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고 끝내주게 잘 봤다. 2008년 9월 마침내 이메일로 연봉 제의가 왔다. 초봉은 3만 5천 달러입니다. 이런 4천만 달러는 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지만 내가 뭐라고 그런 욕심을 부릴 수 있겠나. 난 바로 답장을 보내 일자리를 수락했다. 난 아무런 협상도 할 생각을 못했다. 2주짜리 유급휴가를 달라는 얘기도 못했고 1년 뒤에 5%만 연봉 인상을 고려해 줄 수 있냐고 묻지도 못했다. 물론 비영리 회사가 돈을 안 주기로 악명 높은 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일반적으로는 예산 여유가 그 정도로 없지는 않더라. 지금의 나로서는 알 건 다 안다. 그때 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4. 더 많은 돈 혹은 더 나은 복지를 요구한다고 해서 사측에서 고용 의사를 바로 철회하지는 않는다. 좀 더 받고 싶은데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더 이상 귀하를 원치 않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물론 협상 제의를 했다가 상대방 기분이 상해서 채용이 아예 무산될까 불안해하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잘 기억해라.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채용해서 팀을 짜는 건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다. 당신이 연봉을 제시하는 순간 그 모든 게 무산될까봐 두렵다면 1번을 다시 기억해라. 사측에서는 당신에게 자선을 베풀려고 당신을 고용하는 게 아니다. 그들도 당신이 필요하다. 게다가 인사 담당자도 새로운 사람을 찾는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걸 잘 안다. 웬만하면 백지 상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가 당신을 골랐다는 건 당신을 적임자로 생각했다는 뜻이니 당신을 쉽게 떠나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회사에서도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이 필요하다. 그러니 더 많이 청한다고 일자리를 놓칠 거라는 두려움을 떨쳐내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5.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입사 지원자에게 연봉 제의를 했는데 상대가 그 제의를 고민도 없이 덜컥 승낙했다고 한다. 친구 반응은 이랬다. 아니 왜 돈을 더 달라고 안 하는 거지? 1만 5천 달러까지는 더 줄 생각이었는데 혹시 왜 진지게 가진 패를 다 보이지 않는 거지? 그게 공정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나? 그건 사업이 공정함만으로 돌아갈 때 이야기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당신도 주어진 역할에 맞게 협상에 참여해 이걸로는 안 되는데요. 좀 더 주세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도 좋아요. 좀 더 짜낼 수 있겠네요. 라는 대답을 들고 돌아올 것이다. 나는 일자리를 알아볼 때 더 많이 청해도 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 부딪히다 보니 그래도 괜찮다는 사실을 직접 깨달았다. 인사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말로는 원하는 금액을 얘기한 뒤 5초 정도는 침묵을 지키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5초 이내로 대답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혼자 화들짝 놀라서는 아니다, 괜찮아요. 좀 낮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도대체 왜? 제발 그러지 마라. 물론 상대방이 아무 말도 없으면 그 자리가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물리지 마라.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제시한 금액이지 않는가? 상대방에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을 줘. 자기를 먼저 돌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없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 문제 앞에서 입을 닫으라고 강요하는 건 우리를 이용하려는 수작이라고 확신한다. 우리의 침묵을 모기 삼아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다. 우리는 돈 문제를 다룰 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 모두에게 해를 입히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다. 일단 나는 어느 자리를 가든 절대 싼 가격을 부르지는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주로 얼마를 받는지 같은 업계 사람에게 밝히지 않는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나를 상대한 동일한 입사 담당자에게 가서 내가 제시한 금액의 10분의 1을 제시한다. 이런 상황은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측에서는 내가 제시한 금액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은 너무 비싸네 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나는 전혀 비싸게 군 것이 아니다. 내 능력과 기술은 가치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구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같은 업계 사람이 더 낮은 보수로 일하려 한다면 모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승리를 거두려면 우리 모두 정보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공정한 임금을 받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실제로 벌게 될 금액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부디 죄책감을 느끼지 말기 바란다. 보수를 받는 거지 적선을 하는 게 아니니까. 당신은 당신의 노동력과 서비스와 지식과 시간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상대도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당신이 제공한 만큼 동전 하나 빠지지 않고 받아야 하지 않겠나? 자본주의자로서 세상이 돌아가는 데 기여한다고 해서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우리 할머니는 한 번도 돈을 우습게 보신 적이 없다. 한 번은 이모한테 할머니가 가발을 만들어 파실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당시 할머니는 가발 만드는 법을 배워서 할아버지 수입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셔야 했다. 먹여 살릴 자식이 6이나 있으셨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가발 제작 솜씨가 입소문을 타고 퍼져 어느 장관 부인이 할머니에게 의뢰를 맡겼다. 할머니가 완성된 가발을 들고 집을 찾아갔는데 부인이 부재 중이었다. 할머니는 부인이 돈을 떼먹으려는 심산인 걸 눈치채셨다. 아이고 아주머니 꿈도 크시지. 부인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다. 할머니는 부인이 돈을 가져올 때까지 그 집에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처음에는 그 집 관리인들이 부인께서 집에 안 계신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다. 장장 몇 시간이 지나고 그쪽 사람들도 할머니가 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을 사람임을 깨달았다. 마침내 누군가가 밖으로 나와서 할머니가 응당 받아야 할 돈을 내주었다. 그게 옳은 일이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고집을 피우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급이 밀린 돈이 있을 때 독촉 메일을 보낸다고 해서 탐욕스러운 게 아님을 기억해라. 때로는 귀걸이를 잠깐 빼놓고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메일을 보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이자까지 물을 거라는 입장을 확실히 표명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해라. 양심의 가책 없이 당신 몫에 돈을 쓸어 담아라. 우리는 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돈을 더 받고 싶다는 마음을 인정하기를,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를 두려워한다. 사람들이 질색하고 떠날까봐 두려워한다. 아예 기회 자체를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악착 같다는 평을 들을까봐 두려워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보수를 받기 위해 진지하게 임한다는 이유로 욕을 한다고? 나라면 얼마든지 그러라고 하겠다. 아니 아예 내 묘비에 이렇게 새겨도 좋다. 왔노라 보았노라 돈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노라. 오늘날 세상에는 우리를 온갖 방면에서 옥죄는 시스템이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 시스템을 아예 무시한 채 살아가라는 말도 아니고 시스템을 전복시키라는 말도 아니다. 내가 바라는 건 그저 당신이 세상에게 더 많은 몫, 당신이 받아 마땅한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요구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당신 손을 벗어날 문제이다. 당신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해도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 몫을 더 얻을 기회라도 얻으려면 반드시 요구를 해야 한다.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곧 몫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웬 성인이 나타나서 내가 요구한 적은 없지만 여기 내 몫을 더 줄게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예외는 없다. 당연히 예외는 예외일 뿐이다. 당신이 당신의 몫을 요구할 때 고작 20%라 할지라도 몫을 더 받을 기회가 열린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진 것보다는 많은 돈이다.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했던 것보다는 많은 돈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거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해줄 수 있겠나. 나도 이 세상에 사랑과 친절이 넘치고 사람들이 정의와 평등을 위해 끊임없이 싸운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책임은 대부분 약자인 우리 어깨에 지어진다. 바로 우리가 거대한 바위에 굴러 언덕을 오르고 또 올라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그러니 더 많이 청하고 자기 몫을 챙겨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그렇게 부와 여유를 얻었을 때 그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베품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해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다.